안녕하십니까. 이제 해가 바뀌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늦었지만.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시험이 10월 28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개월 정도 남았죠. 기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시간은.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 공부는 어차피 시간이 많고 적고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얼마만큼 작은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좀 계획을 잘 짜셔서 효율적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다 보면 되게 많이 포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 본인을 못 믿는 거죠. 하다 보니까 실력이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포기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자기 자신을 믿을 사람은 본인을 믿을 사람은 본인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못 믿으면 이 공부는 합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꼭 명심하시고 세법은 항상 뭐 이렇게 보시면 어렵다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세법이 어렵다고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가 엊그제도 수업을 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작년 수강생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공부를 안 해서 어려운 거지 세법은 절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법은 계산 문제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계산 문제 아닙니다. 우린 계산 문제 하나가 나온다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한 문제 나오는데 계산 문제 나오면 찍어라. 그죠? 세법은 계산 문제 그냥 찍는다 생각하시고 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속이. 왜냐면 역대 계산 문제를 보면 우리가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가능하면 계산 문제 찍는다 편하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 뭐 공부하시다가 세법 계산 문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죠. 어차피 뭐 웬만큼 공부해가지고는 그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찍어라. 그죠? 그리고 이 공부를 하실 때는 자꾸 주변에 소문을 내셔야 됩니다. 나 공인중개사 공부한다라고 소문을 내셔야 돼요. 왜냐면 소문을 왜 안 내냐면 떨어질까 봐 혹시 떨어지면 우리 전문용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쪽팔릴까 봐 그러시는데 이 공부는 소문을 자꾸 내줘야 압박감을 받아서 공부를 더 잘 열심히 하게 됩니다. 포기를 안 하게 되고. 그럼 혹시 그러다 떨어지면 굉장히 망신 아니냐?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떨어지는 게 걱정이다 그러면 그럼 시험 딱 끝나고 나서 시험을 딱 봤는데 분위기가 영 아닌 것 같아요. 애매하다 그러면 잠깐 시험 끝나고 나서 표정 관리 잠깐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면 돼? 아무래도 밀려쓴 것 같다.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밀려쓴 것 같아.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밀려 썼다고 하지 말고 밀려 쓴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 주변에서 다 위로를 합니다. 야, 어떡하니? 1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어쩌다 그랬어? 이렇게 하지. 막 이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합격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진짜 떨어졌으면 이거 보라 진짜 밀려 썼다고 이러면 되는 거니까 혹시 그런 게 염려되면 신경 쓸 거 없다. 그죠?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교재 130페이지 129페이지죠. 사실은 129페이지에 뭐 챕터 3에서 재산세가 나오는데 내용은 130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배웠던 뭐 취득세나 등록세하고는 좀 다르죠. 일단 취등록세는 취득과 관련된 조세이고 얘는 보유와 관련된 조세입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을 때 드는 세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문제는 세 문제 항상 기본적으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취득세와 더불어서 철저하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취등록세하고 다른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130페이지 보시면 그 재산세 개요가 나옵니다. 개요 1번에. 그렇죠? 1번. 거기 개요는 이제 보면 재산세 과세 대상은 쭉 돼 있죠? 그다음에 뭐 시군 내 소지하는 이렇게 나 있어요. 자, 시군 내 소지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와 법률에 의해서 고시된 도시지역 안에 소지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별도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계산하여 본래의 재산세가 합산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지방세 중 시군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재산세 과세 대상은 일단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군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왜 시군이란 말이 나오나요? 시군. 그죠? 시군내 이랬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시군내 안에 있는 것만 과세 대상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왜 시군이다? 특광도도 아니고 왜 시군이에요? 예, 얘가 지방세잖아요. 지방세 중에서 무슨 세? 시군구세 그러죠. 그러니까 시군구세라는 의미는 뭐다? 세금 과세할 때 시, 군, 구별로 각각 과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 부과할 때는 어떻게 한다? 시군구별로 따로따로 과세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자, 시군 내 소유자는 그 다음에 토지, 건축물, 주택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시군 내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등이 재산세 부과 대상이란 뜻인데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수원이고 여기 수원시고 여기가 안산시라고 해보세요. 안산시.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주택이 있다는 거죠. 여기 주택이 있고 여기도 주택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주택을 갖고 계시면 재산세를 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과세할 때 어떻게 되세요? 이게 만약에 전부 다 갑 거다. 그죠? 갑이 그러니까 안산에 주택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수원에도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재산세가 나오죠. 그러면 주택은 재산세를 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세금 부과를 어떻게 한다? 요 두 개를 합해서 한꺼번에 얘한테 세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이렇게죠. 따로따로 나온다. 그죠? 왜? 시군구. 그러니까 시군 내니까 시군구별로 따로따로 간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수원시권 수원시 안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얘한테 고지서를 보내주면 얘가 세금을 내면 그게 다시 수원시 재정으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안산에 있는 주택은 안산시에서 세금을 계산해서 이렇게 보내주면 뭐한다? 여기 내면 다시 안산시 재정으로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시군구가 과세 범위이기 때문에 항상 시군구별로 과세가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 내 소유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얘들이 뭐다?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고시된 도시지역 안의 소유자는 토지, 건축물, 주택.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냐면 혹시 여러분 재산세 내신 분 중에 그런 분 있을 수 있어요. 7월 9월에 낼 때 고지서에 도시지역분 해가지고 세금이 같이 나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도시지역분 재산세 해가지고 여기 얼마 해가지고 같이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 나오는 건 아니고 해당이 되는 사람만 나옵니다. 해당이 되는 사람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같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이게 나오고 누구는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나는 해당이 안 되면 안 나오는 거예요. 법에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법률에 의해서 고시된 도시지역 안의 소유자는 토지, 건축물, 주택은 별도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계산하여 그 다음에 뭐한다? 본래의 재산세와 합산하여 합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재산세 부과 대상인데 재산세를 냈어요. 재산세가 10만 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도시지역분 과세 대상이 된 거예요. 그 토지가. 그러면 얘를 또 따로 계산해요. 계산 방식에 따라. 얘가 5만 원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재산세를 어떻게 내보낸다? 요 원래 재산세 얼마? 10만 원하고 요 도시지역분 5만 원 합해서 얼마? 15만 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뭐라고 나간다고요? 재산세액으로 부과한다. 재산세액으로. 자, 그럼 이게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좀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 원래는 얘가 순수한 재산세죠. 10만 원.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토지가 이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이 되면 이걸 따로 세금을 계산할 때 5만 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고지서에 같이 나가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 합해서 얼마? 15만 원 해가지고 뭐라고 나갈 수 있다? 재산세액으로 부과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이 말은 얘랑 두 개 합해서 뭐라고 나간다고? 재산세 이렇게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몇 년 전에 시험에 이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다음 중 물납이 가능한 조세를 고르시오. 물납이 가능한 조세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원래 우리가 물납이라는 것은 지방세 중에 재산세가 물납이 되는데 그때 당시 문제 지문에는 이게 나왔어요. 도시지역분 재산세 이게 나왔어요. 도시지역분.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재산세가 물납이 되는데 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물납이 되는 걸로 정답 처리가 됐어요. 왜 그러느냐? 이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존의 재산세랑 두 개 합해서 뭐라고 나간다고요? 재산세액 이렇게 나간다는 거야. 포함해서. 그러면 얘도 뭐예요? 포함해서 재산세 이렇게 나가니까 재산세 자체가 물납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 같이 나가는 뭣도 도시지역분 재산세도 물납이 된다라는 그런 취지죠. 해서 그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깊이 갈 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그냥 재산세 부과할 때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이 되면 뭔다? 얘도 같이 나갈 수가 있다. 나갈 때 어떻게 한다?
두 개 합해서 재산세 이렇게 부과될 수 있다. 그냥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그죠? 나가는 사람만 나갑니다. 해당되는 사람만. 해서 만약에 나가게 되면 그걸 합해서 어떻게 한다? 별도로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계산해서 본래의 재산세와 합해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얘는 이제 정기적으로 나가죠. 그죠? 왜? 매년 7월하고 9월 달에 따박따박 나갑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든 나쁘든 항상 때 되면 따박따박 봉투를 보내는 거죠. 돈 내라고 봉투 보냅니다. 7월 달에 보내고 9월 달에 보내고. 그러니까 얘는 경기를 안 타. 경기를. 그죠? 그러니까 경기 안 타니까 이게 좋은 거죠. 근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경기 타잖아요. 양도세도 경기 타죠? 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매매가 안 돼. 그러면 매매가 안 되면 취득세도 안 내고 양도세도 안 내겠죠. 그러면 얘는 경기를 타기 때문에 변동이 심하죠. 근데 재산세는 경기가 나쁘든 말든 그냥 때 되면 따박따박 받아가면 7월, 9월 되면 따박따박 내야 됩니다. 내기 싫으면 팔아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한은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걔는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보유세.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재산세는 보유세죠. 내가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부과되는 보유세로서 지방세 중 무슨 세이다? 시군세이다. 그랬죠? 시군세. 자, 이건 제가 취득세 때 잠깐 총론을 설명드렸습니다. 취득세가 우리가 특광도세라고 표현하는데 대표해서 도세 그런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구역이 8도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냥 대표해서 도세 그럽니다. 당연히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는 특별시 광역시세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재산세도 도가 기본이니까 도 밑에 뭐가 기본이에요? 시군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군세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디서는 특별시와 광역시 밑에서는 무슨 세다? 당연히 구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군세나 시군구세나 같은 말이다. 그죠? 그러니까 표현만 다르게 하는 뿐이죠. 가로 안에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자치구세와 서울특별시세로 구분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서울시는 이제 특별시니까 구세 맞잖아요. 구세. 그러면 광역시도 구세고 서울시도 구세예요. 근데 서울시는 또 예외가 있습니다. 뭐가?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서울시는 특별시세 및 구세로 구분된다 그랬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원래는 서울시는 세금을 내면 구청에서 다 가져가야 돼요. 재산세가. 그렇죠? 왜? 구세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뭐가 있냐면 서울시 구청이 25개인가 되는데 이 구청끼리 세금 격차가 너무 심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강남 상구하고 그다음에 강북이나 도봉구 저쪽 강서 이쪽하고 땅값이 가격 차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재산세는 부동산 가격이 높으면 세금이 많이 거치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은 땅을 한 평 가지고 있는데 강남에 가지고 있는 거하고 저쪽 외곽지역에 가지고 있는 건 천지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같은 서울시인데 그 구청끼리 재정 격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강남 상구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거치고 다른 타 지역은 외곽 지역은 너무 세금이 적게 거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같은 서울시인데 문제가 있지 않냐 해가지고 그 구청끼리 재정 격차를 줄이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세금을 일단 걷어요. 그러면 이걸 100% 구청에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50%를 서울시에서 가져와요. 그리고 일단 50%만 구청에서 가져가. 예를 들면 강남구에서 세금이 3천억이 걷었다. 그러면 1,500억은 일단 서울시에서 가져오고 1,500억만 일단 강남구에서 가져가요. 모든 구청이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서울시에서 전 구청에서 50% 가져온 거 있죠. 이거를 얘가 가져가면 안 되죠. 왜? 이거 원래 무슨 세야? 구세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전부 다 모아가지고 다시 재분배를 해줘요. 그럼 재분배할 때는 어떻게 한다? 예를 들면 강남구에서 아까 1,500억 가졌죠? 그러면 그걸 줄 때는 걔네한테 1,500억 안 주고 일부만 주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재정이 약한 구청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은 서울시 안에 구청끼리 재정 격차가 줄어들겠죠.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만 뭐 한다? 특별시 및 뭐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특별시와 자치구세로 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나 뭐 대전광역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느냐? 안 합니다. 왜? 거기는 뭐 인천이나 대전이나 이런 광주 이런 데는 구청끼리 재정적 심해봤자 도토리 키재기죠. 거기죠.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 그냥 전부 다 구세고 서울시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공부할 때 그냥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서울시의 경우는 뭔다? 자치구세와 특별시세로 구분된다. 그러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런 얘기인가 다 하는 거지. 내용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얘 50% 가져와서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것들은 알 필요 없어요. 왜? 그럼 물어보지도 않지.
그냥 제가 얘기한 건 이게 그런 취지로 한다는 걸 설명한 거지 여러분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나오면 시군 구세인데 갑자기 지문에 서울시의 경우는 특별시세와 자치구세로 나눈다. 이렇게 하면 얘가 왜 구세인데 서울시세 왜 이게 틀렸어? 이렇게만 안 하면 된다는 거야. 그죠?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깊이 가지 마시고. 자, 그러면 2번에 재산세 특징이 나옵니다. 자, 양거로 1번. 재산세는 과세 물건의 소재지 관할하는 과세 물건 소재지라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지방세는 물세라는 표현을 쓴다겠죠? 물세. 물세 뜻은 뭐다? 세금 과세할 때 뭐가 중심으로? 물건 중심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항상 물건 중심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도 물건의 소재지 관할이에요. 그죠? 시군구세니까 그 물건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 과세는 시군세이다. 다만 특별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의 재산세는 특별시 및 구세인 재산세를 한다. 지금 방금 설명드렸죠? 보시면 되고. 자, 2번 재산세는 소유자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자, 재산세는요. 내가 그 재산을 얼마 동안 보유했느냐 이건 관계없습니다. 얘는 무조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과세 기준일에. 자, 과세 기준일은 뜻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재산세를 부과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그 날짜를 법으로 정해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과세 기준일 그래요. 이 날이 언제다? 얘는 매년 6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무조건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세금 부과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2017년도 지금 1월 달인데 그러면 올해 재산세는 누가 내느냐? 그건 모른다는 거죠. 왜요? 언제 가야 돼? 2017년 6월 1일에 가가지고 그때 당시 누구 소유냐 이걸 가지고 세금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보유기간에 관계없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날 기준으로 소유자가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현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 지금 현재 1월달 현재 그러면 5월 말쯤 가서 그 아파트를 팔아버렸어요. 팔아가지고 등기까지 넘겨져 버렸어. 그러면 여러분은 재산세를 안 냅니다. 왜? 6월 1일 현재 내 거 아니죠. 그러면 그걸 취득한 사람은 사가지고 하루나 이틀 있다가 산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본인이 재산세를 내야 되는 거야. 그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살 때도 자동차세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그러니까 6월 말 전에 사느냐 이게 기준을 잘 봐야 됩니다. 왜? 6개월 단위로 세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걸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나한테 나올 수도 있고 그 전 소유자한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금도 항상 얘는 6월 1일 현재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납세 의무자 배우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날 현재 누구 건에 따라서 재산세를 내가 낼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구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왜? 법으로 얘는 6월 1일 기준으로 가겠다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가로 2번은 재산세는 소유자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에 납세 의무자에게 정기적, 반복적, 계속적으로 과세는 보일 수 있다. 그죠? 정기적으로 나오죠. 따박따박 나오니까 때되면.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팔아먹기 전까지는 계속 나온다. 그리고 보유세이다. 그런 얘기죠. 양가로 3번 재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서 결정하는 조세로서 세원이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이건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안정적이죠. 따박따박 나오니까. 그리고 세금 계산을 누가 해? 우리가 하는 거 아니죠? 보유세이기 때문에 해당 시군구에서 지들이 세금 계산해서 우리한테 고지서를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돈만 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4번은 거기 보면 물세 나오고 인세 막 응익 나오죠. 그 4번은 읽지 마세요. 괜히 읽어봤자 도움 안 됩니다. 시험과 크게 관련도 없고 중요한 얘기도 아니에요. 시험에서 얘가 물세입니까? 인세입니까? 응익과세, 응능과세 이런 거 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쓸데없이 괜히 읽으면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괜히 또 무리할 필요가 있어요. 무리를 하게 되죠. 시험과도 관련 없는 것들. 그죠? 가능하면 시험과 크게 관련이 없다는 것들은 아예 신경을 꺼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해보시면 이 머리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머리 용량이 많이 딸립니다. 왜? 평상시 머리를 완전 안 썼잖아요. 그죠? 저도 언제 머리 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머리 쓸 일이 뭐가 있어. 이거 강의하니까 하는 거지. 이것도 공부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부족한 거 조금씩만 보완하는 거지 막 이걸 달달달달 공부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머리를 안 써. 그러니까 저도 이거 말고 다른 거 공부하려면 머리가 막 빡빡일 때도 아픕니다. 왜? 안 쓰다가 쓰니까.
그동안 이 머리 언제 썼어? 뭐 언제 써요? 집에서 못 박을 때나 빵 이렇게 쓰고 그랬지. 다른 쪽으로 쓰진 않았단 말이지. 그러다 지금 쓰려니까 용량이 막 빡빡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험과 관련 없는 애들은 가능하면 제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엑기스만 모아서 공부를 해도 딸려.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 머리를 자꾸 쓰면 늘어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별 필요 없는 얘기들은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 그죠? 5번은 아까 설명한 거죠. 도시지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은 조례에 따라 산출한세액을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도시지역분 얘기한 거고요. 양가로 6번은 재산세는 보통징수. 얘는 보통징수죠.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고 가산세 없고. 자, 우리 가산세는 뭘 안 했을 때 부과된다? 가산세. 그러니까 뭐예요? 신고납부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신고납부일 때만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가산세 절대 없고 뭐가 부과된다? 가산금이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재산세 파트에서 지문에 가산세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다. 이유 불문하고. 어떤 경우든 재산세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 풀다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납세 의무자 소유권 변동 사유가 생기면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요. 변동 사유를 10일 안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과세 10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라고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 10일 안에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 안 했으니까 당연히 가산세가 나오겠지? 맞았네. 그럼 땡 안 된다. 왜? 절대 없다 그런 거. 그러니까 재산세는 이유 불문하고 가산세란 말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이걸 딱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얘기죠. 7번은 납세자 편의 제도인 물납 및 분납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물납은 세금을 뭘로 내는 거다? 물. 그 물이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는 물, 마시는 물 말고 물건, 부동산으로 내는 거고. 분납은 뭐다? 나눈다. 그죠? 나눠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물납과 분납이 동시에 되는 건 재산세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분납이 됐었는데 2016년도부터 폐지가 됐기 때문에 현재 걔네들 뭐만 된다? 그렇죠. 분납만 된다. 그죠? 근데 물납하고 분납 둘 다 되는 건 재산세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문제 풀 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보면 저희 맞춰보세요. 이렇게 되죠. 이게 뭐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자, 1번처럼 물납 및 분납이 가능한 조세 그러면 재산세입니다. 그죠? 근데 물납 또는 분납이 가능한 조세 그러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이거죠, 이거. 및 또는, 그죠? 및 또는. 이게 및 그러면 뭐야? and죠.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물납 및 분납 그러면 동시. 그러니까 물납과 분납이 동시 중족이 되는 둘 다 동시에 되는 것 이런 뜻이죠. 또는 뭐야? A 또는 B 그러면 A나 B 중 아무거나 하나. 둘 중 하나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물납이나 분납 둘 중에 하나라면 되는 거. 그러니까 재산세는 물납 둘 다 되지만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뭐는 안 돼? 물납은 안 되지만 분납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는이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건 잘 안 나옵니다. 세법은 과목이 깔끔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어디서 나와? 깔끔하지 않은 중개사법에서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중개사법은 그 및 또는 막 그 단어 하나 가지고 하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중개사법이 되게 짜증나요. 왜? 막 글자 하나 가지고 막 이거 이번에 맞았다기엔 다음 주간에 이거 틀린 거예요. 봤더니 글자 하나가 틀린 거야. 단어 하나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걔는 그것만 극복하면 나중에 걔가 반복해 또 나와. 똑같은 게 나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딱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주워먹기 문제예요. 왜? 예를 이런 거예요. 지금 좀 헷갈려. 근데 이게 계속 나오는 거야. 그럼 이게 뭐 그다음부터는 틀릴 일이 없죠.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공부할 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극복을 하셔야 됩니다. 중개사법은. 그러면 30개 이상은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 현재 우리 중개사 강의하시는 정지훈 선생님 강의를 되게 잘 하시기 때문에 그죠? 제가 이제 실제 학원에서 같이 강의를 하고 오랫동안 강의를 해왔는데 다 그렇습니다. 학원 강의 들으신 분들이 전부 다 막판에 가면 다 실제 강의도 잘하지만 결과도 되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하는 대로 잘 따라만 가시면 중개사법은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2차는 합격하기가 되게 쉽다는 얘기죠.
그죠? 왜? 2000 중개사법을 많이 맞아야 되거든요. 자,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얘기고. 그 다음에 8번 됐고, 9번은 소액징수 면제와 세부담 상한 제도가 있다. 소액징수 면제는 소액은 징수를 안 한다 그런 뜻이고, 세부담 상한은 뭐 한도를 둔다 그런 뜻인데, 이것들은 저 뒤에 가면 다 나오니까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31페이지 제2절에 과세 대상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과세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세 대상. 우리가 총론 배울 때 4가지 과세 요건을 배운다 그랬습니다. 그 요건 중에 첫 번째가 뭐다? 과세 대상.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그죠? 재산세는 어떤 거에서 재산세를 부과할 것이냐. 대상을 정해줍니다. 자, 우리 세법은 부동산 세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상에 뭐는 공통으로 들어간다? 그죠? 부동산은 무조건 들어갑니다. 부동산. 그럼 얘도 부동산 들어가겠죠. 뭐요? 토지. 그다음 뭐? 건축물. 그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택. 그리고 선박, 항공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이제 뭐야? 과세세. 그러니까 부동산, 그러니까 선박하고 항공기는 그냥 제목만 아시면 돼요. 왜? 이거는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범위에 부동산 아닌 것들은 시험범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그냥 얘도 재산세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라만 기억하시면 되고, 주가 되는 건 이겁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이 주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개념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리잖아요. 자, 일단 이 토지, 건축물, 주택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여기 상가 건물이 있다. 그랬죠? 상가 건물. 이쪽에 뭐가 있다?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그러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건축물 그러고 얘를 토지 그럽니다. 얘도 건축물이, 이게 건물이고 얘도 토지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재산세가 나오면, 자, 만약에 여러분이 상가 건물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재산세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 토지 건물 한꺼번에 같이 나옵니까? 따로따로 나옵니까? 따로따로 나옵니다. 그죠? 따로따로. 그게 무슨 얘기야? 얘는 7월에 나오고 얘는 9월 달에 나옵니다. 그죠? 자, 근데 주택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주택은 어떤 경우, 우리가 주택 그러면 뭘 말하느냐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주택 그러면 이 건물만 말할까요? 아니면 이 토지까지 포함해서 주택을 하느냐? 그 개념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나 시골에 집 하나 있다 그러죠. 시골에 주택이 하나 있대. 그럼 시골의 주택은 보통 아파트 말고 단독주택을 예를 들면, 나 시골에 주택이 있다 그러면 그때 주택이라고 말하는 그 개념은 그 건물만 얘기하는 겁니까? 토지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주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죠? 전부 몽땅 합해서 주택 그러잖아요. 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법상 주택이란 이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포함해서? 토지까지 포함해서 주택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는 과세가 될 때, 자, 주택분 재산세 그러면 얘처럼 토지 건축물 따로따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말하기 때문에 세금을 과세할 때는 이 토지와 건축물을 얘네처럼 따로따로 과세한다, 아니면 한꺼번에 계산한다. 그죠? 한꺼번에.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항상 어떻게? 이 토지 건물 따로 과세하지 않고 이 두 개를 합한 과세 표준에다가 여기다 뭘 곱해?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거예요. 산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떤 경우든 주택은 토지 건축물 따로 과세하는 건 없다. 그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은 값고고 땅은 을 거예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아. 이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때 그러면 건물 주인은 갑이고 토지 주인은 을이에요. 주택인데 이런 경우는 그럼 재산세가 이걸 따로따로 값 따로따로 계산할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계산할 거예요? 자, 이러면 지금 분명히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또 그래 원래는 같이 가야 되는데 주인이 다르니까 그러면 따로따로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아니라겠죠. 제가 금방 뭐라겠어. 어떤 경우든 그랬죠. 어떤 경우든 절대로 토지 건물 따로 가서는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요? 이렇게 돼 있어도 세금 계산을 이렇게 합니다. 똑같이 한꺼번에. 그리고 나서 세금이 계산됐어. 이게 20만 원 나왔어. 그럼 이거를 서로 다르잖아, 주인이. 그죠?
이걸 어떻게? 둘이 나눠서 내는 거야, 나눠서. 우리가 그걸 안분한다 그래요, 안분. 그죠? 안분한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없다는 거죠. 그걸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는 그 토지 건축물 각각에 대해서 뭐 한다 어쩌면 틀리는 거야. 그죠? 무조건 한꺼번에 하고 그 나온 산출세액을 토지 건축물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분해서 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걸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거를 갑을이 공유하고 있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소유도 세금 똑같이 계산한 다음에 요 세금이 나오면 어떻게? 요거를 얘네들이 공동소유니까 지분에 따라 나눠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얘는 주택은 따로따로 없다는 걸 꼭 기억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시면 이 주택이 여기서 파생되는 얘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주택은 토지 건물 따로 가서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럼 얘하고 비교했을 때 얘는 지금 상가는 일반 상가 주택 아닌 애들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따로 과세가 됩니다. 이 말은 세금을 분산해서 내는 효과가 있죠. 그렇잖아요. 이건 7월에 내고 이건 9월에 내잖아. 그럼 세금을 나눠내는 효과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진 사람 이거 가진 사람 형평성이 안 맞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얘처럼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너는 얘처럼 토지 건물 따로 과세 못하니까 어떻게 해라?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요 세금을 얘가 7월하고 9월에 내니까 너도 이거를 어떻게 해라? 7월하고 9월 달에 어떻게 해라? 2분의 1씩 나눠내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글이 나오는 거야. 그럼 뒤에 가면 주택은 세금을 어떻게 내? 납기가 나와요. 그럼 뭐라 그래?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2분의 1,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7월 달에, 2분의 1은 9월 달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뒤에가 또 배울 건데 나온 김에 잘 보세요. 그러면 또 이걸 보세요, 이거. 얘를 보면 또 얘가 지금 2분의 1씩 나눠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세금 고지서가 2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주택인데 세금 고지서가 2번 나온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일거리가 많아지고 비용도 2배로 든다는 얘기죠. 왜? 한 번에 보내야 되는 2번에 나눠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뭐 취지는 좋습니다. 근데 뭐 5,000원 나왔어. 주택분 재산세가 5,000원인데 그러면 2,500원은 7월 달에 2,500원 9월 달. 이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불합리하죠. 그래서 뭐가 있어 또 예배적으로? 자, 2분의 1씩 나눠내는데 대신에 뭐가 있다? 짜잘한 금액은 그렇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부가징수하자라는 규정이 있는 거야. 그 한꺼번에가 얼마다? 예를 들면 10만 원 이하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10만 원 이하면 어떻게 하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주택에. 왜요? 주택은 2분의 1씩 나눠내니까 고지서가 2번 나가니까 이런 경우는 일정 금액 10만 원 이하면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7월과 9월 중에 언제 내느냐? 그런 거죠. 자, 우리 세법은 올림픽 정신이죠. 올림픽 정신. 뭐라 했어요? 더 빨리, 더 많이. 내가 올림픽 정신 그랬더니 그게 뭐냐니까 참가하는 의의를 갖는 거래. 그럼 참가하는 의의 가지면 여러분은 계속 그럼 참가만 하는 게 지금도 참가만 하고 참가만 하면 뭐예요? 결과가 나와야지. 그죠? 더 빨리, 더 많이. 빨리 걷고 많이 걷고. 그죠? 자, 그러니까 빨리 걷고 많이 걷으니까 7월 달과 9월 달 중에 몇 월 달에 걷는다? 그렇죠. 7월에 걷는 거죠. 7월에. 그래서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뒤에 가면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막 한꺼번에 여기서 막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 사연이 있는 거예요. 사연이. 그죠? 자, 이렇게 가는 건데요. 자, 결론은 항상 뭘 기억해라? 주택은 일반 건물과 다르게 토지 건물 따로 가성이 절대 없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교재 우리가 읽을 건데 이 건축물과 토지 있죠. 용어 정의가 나와요. 토지란 이렇게 나와요. 토지란 어쩌고저쩌고를 말한다. 건축물을 뭐뭐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용어가. 그리고 잘 보세요. 그러면 이 주택이죠. 주택. 이 주택의 부속 토지 있죠. 이 주택의 부속 토지는 여기서 말하는 토지에 포함된다. 안 된다? 주택의 부속 토지는 여기서 말하는 토지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야 되는 거야. 포함된다. 그럼 틀리는 거죠. 왜? 여기에 포함된다. 그럼 무슨 뜻이야? 주택도 토지 건물을 따로따로 과세한다. 그런 의미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토지, 건축물, 주택이 따로따로 돼 있잖아. 이 말은 뭔 뜻이에요? 주택은 얘처럼 토지, 건물 따로따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두 개 합해서 주택 이렇게 나간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주택의 부속 토지는 여기서 말하는 토지에 해당이 안 되고 이 주택의 건축물은 여기서 말하는 건축물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 그죠? 요게 이제 우리가 돼야지 나중에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발점은 이거예요. 이걸 먼저 잘 정리를 하셔야 돼. 그죠? 요게 돼야만이 내용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131페이지. 제가 실제 실강할 때도 그렇고 막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공부는 앞에서 강의는 강사 말을 잘 듣는 게 최선입니다. 주변 얘기 듣지 말고. 제가 한국 강의 할 때 항상 느끼는 건데 이제 책을 펴놓고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꼭 설명하면 중간에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이. 중간이 아니라 대부분이 설명할 때 자꾸 책을 봐요. 막 책을 넘겨봐요. 이렇게 책을. 그리고 그렇게 필기를 열심히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는 거예요. 설명할 때는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 끝났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책을 읽잖아요. 그리고 그때 책을 읽어야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설명할 때 막 자기들 막 책을 읽어. 그런 식으로 하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낭비하는 거야. 죽으라고 막 없는 시간 투자하고 공부를 하는데 반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설명할 땐 설명 듣고, 책 읽을 땐 책 읽고, 이래 되는 거야. 그럼 자꾸 이상한 쪽으로 하는 거죠. 그 백날 줄 쳐봤자 별거 없어요. 머릿속에 줄을 치야지. 그리고 주변 얘기 듣지 말고. 여러분 혹시 뭐 동강 들으신 분이나 실강이나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 얘기를 자꾸 해요.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앞에서는 강의하는 강사 얘기를 드려야 돼. 주변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짬밥 놓고 공부를 많이 해봤어도 우리만치는 몰라요. 우리는 밥 먹고 이것만 지금 십몇 년씩 하고 있고 다 20년 이렇게 되신 분들이고, 그죠? 매년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경험을 얘기해 주는 건데, 기껏 뭐 공부해봤자 합격한 사람도 그 공부해봤자 1년, 2년밖에 더 했습니까? 그 사람들 얘기 들을 필요 없다니까. 그런데 휩쓸려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우왕좌왕하고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이러니까 이게 공부가 됩니까? 하나도 몰라서 지금 떨어지는데 뭐 이것저것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지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공부하는 거 보면 뭐 그냥 하면 될 수 있는데 자꾸 이상한 걸 해가지고 꼭 떨어지는 거야. 근데 맨날 그 얘기 들어요. 매년. 어제도 학원 왔는데 작년 수강생이 오셨어요. 얘기하는데 뭐 1차, 2차는 붙고 1차를 떨어졌어. 그게 결국 떨어진 거죠. 근데 1차를 두 개가 떨어졌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그 맨날 수업 시간에 맨날 얘기했던 이 쉬운 거 실수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 그게 다 맞다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떨어졌다는 거야. 뭐 떨어지고 나서 그런 얘기하면 뭐예요. 후회하면. 1년 또 공부해야 돼. 절대 그러지 마시고. 그죠? 가능한 앞에서 하는 얘기만 잘 듣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합격할 수 있어. 다 됩니다. 자, 131페이지 2절. 과세 대상. 자, 재산세는 시군군에 소지하는, 왜 시군구라 했어요? 그죠? 얘가 시군구세니까 시군구별로 과세가 되니까 시군군에 소지하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죠? 이 경우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온다. 자, 만약에 우리 세법에서 이런 질문이 나와요. 공부상의 현황과 실제가 다르다. 그럼 항상 세법은 뭐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우선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건축물, 토지대장에 있는 상황과 실제 쓰는 용도가 다르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토지대장에는 전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뭐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재산세 부과할 때 무엇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죠? 사실관계를 우선한다는 얘기죠. 항상. 그러니까 이런 질문 나면 항상 뭐가? 사실상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1번 토지가 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토지가 재산세 과세 대상이냐? 나오죠. 요거죠. 토지란 공간법 규정에 따라 지적공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는, 그러니까 토지 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미등록 토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가 다 뭐다? 재산세 과세 대상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는 등록 대상이든 아니든 다 돼.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는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인 토지만, 이렇게 나왔어요. 땡, 틀립니다. 그죠? 그거 아니고 미등록 토지를 포함한 사실상의 모든 토지가 과세 대상이다.
자, 2번 건축물 나오죠? 근데 건축물을 못 풀 거 없습니다. 그 뭐 이거 용거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죠? 그냥 건축물이다 그러면 되지. 거기서 뭐 정착하고 지하 구조물 어쩌고 나오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여기서. 절대 물어볼 일. 그냥 제목으로 건축물만 보면 되는 거예요. 3번 주택 나오죠.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다음에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및 앤드저 및, 그러니까 그리고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그러니까 및 부속 토지 그랬으니까 뭐요? 주택은 건축물만 말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포함해서, 그죠? 토지까지 포함해서 뭐라고 한다? 주택이라 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자, 이게 뭔 뜻이에요? 토지와 건축물 범위의 주택은 제외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잖아요. 이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 얘는 여기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아까 설명했죠? 여기에 포함된다. 그럼 무슨 뜻이 돼버려? 주택도 토지 건물 따로따로 과세한다. 그런 의미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의 토지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주택의 건축물도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 그 얘기예요. 거기. 이 경우, 그러니까 주택의 경우는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는 주택은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 그죠? 그 얘기죠. 그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따로따로 당연한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는 양가를 1번에 뭐가 나옵니까? 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건물에서 주택의 범위에서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겸용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상가주택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 상가주택 같은 거죠. 이렇게 돼요. 여기 1부는 주택이고 1부는 상가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1층은 식당, 2, 3층은 원투룸 이런 식으로 된 거 있죠. 이걸 우리가 겸용주택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얘는 이런 표현을 쓰죠. 한 동의 건물이 겸용됐을 때, 한 구의 건물이 겸용되어 있을 때. 자, 여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면적에 관계없이 주거 부분만 주택. 이런 얘기 쓰고, 얘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얘는 뭘로 본다?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이 겸용이 돼 있어요. 일부는 주택, 일부는 상가. 그런데 이제 기준이 있다는 거죠.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이 돼 있을 때는 면적과 관계없이 무조건 뭐? 주택,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본다는 얘기죠. 얘만 주택으로 보고 얘는 일반 건축물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 구의 건물이 겸용돼 있다 이렇게 나오면 그대로 어떻게 한다? 주거 부분이 이 주거 아닌 부분보다 얘가 이것이 전체 50% 이상이면, 그러니까 전체 면적 중에서 주거용으로 사는 게 50% 이상이면 이 전체 다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얘가 만약에 6대 4예요. 그럼 뭘로 본다는 거야? 전체 다 주택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50% 이상이니까 뭐예요? 5대 5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럼 5대 5면 뭘로 봐? 얘도 전체 주택으로 보죠. 왜? 여기 이상이잖아, 이상. 50% 이상이니까 이상이면 딱 5대 5까지는 전체를 주택으로 봐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뭘 구분 잘 하셔야 돼? 한 동, 한 구 이걸 구분 잘 하셔야 돼요. 한 동, 한 구. 한 동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주상복합. 그죠? 여러분 주상복합이 아시죠? 주상복합. 그죠? 주상복합 아파트. 1층, 2층은 뭐 상가고 그다음 위에는 아파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상복합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1층, 2층은 뭐요? 일반 건축물이 상가예요. 뭐 여기 뭐 있어요? 뭐 저러면 치킨집 있고 치킨집 있고 치킨집 있고 그죠? 치킨집 그리고 뭐 세탁소, 그다음에 식당, 뭐 비디오가게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요즘 비디오가게 별로 없죠. 그죠? 옛날에 뭐 있었는데. 그죠? 그러면 얘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무조건 여러분 주상복합은 어디 가도 아파트 주택 부분이 당연히 많죠. 왜? 여기 전부 다 아파트니까. 그러면 얘가 많으니까 이 밑에 있는 상가도 전부 다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동은 그냥 주상복합을 생각하셔서 당연히 보다 주상복합은 이게 면적이 주거분 넓다고 해서 이 상가 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없으니까 따로따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 한 구는 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가주택을 말합니다. 1층 식당, 2, 3층 원투룸 이런 거 있죠. 요걸 말하는 거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주거 부분으로 쓰는 게 전체 50% 이상이면 아예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본다. 이런 거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양도세에도 겸용주택이 나오는데 얘랑 엉켜가지고 자주 언급이 되기 때문에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부터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한동이냐 한구냐. 한동 그러면 면적에 관계없이 주거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한구 그러면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다 주택으로 본다. 요걸 잘 기억하시라. 그래서 거기 교재 131페이지 맨 밑에 1번, 3번에 맨 밑에 1번 있죠? 주거와 주거 외 용도.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한동 그랬죠? 한동. 그러니까 뭐요? 딱 떠올라야죠? 면적과 관계없이 주택 부분만 주거로 본다. 그죠? 자,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그죠? 한 동 그랬으니까 면적에 관계없이. 그죠? 그리고 넘어가면 동그라미 2번 한 구라고 나왔죠? 한 구니까 주거와 주거 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 100분의 50 이상이면 뭘로 본다? 주택으로 본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가구는 한동이냐 한구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거기 이번에 다가구 주택 나오죠? 여기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